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제 원래 계획대로 목요일 날 오후에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뭐 변하지 않은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그 미국과 한국의 대응이 아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은 북한의 도발, 확 바뀐 한미의 대응 해가지고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경 대응을 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강경 대응이 지난번 정권이 대응보다는 훨씬 전략적으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욱 좋은 것이라는 그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한번 오늘 간만에 미국 국내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미국은 왜 저러나 바이든 정권하 미국의 고뇌. 언젠가 그 제가 미국 사회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못 얻고 있는데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뭐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이 이제 정권마다 달라지는데 그거는 사실 문제입니다. 국제 정치 안보 정책은 정권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지 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국내 정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러 왜 대외 정책이라든가 외교 정책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근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은 대북 정책, 대외 정책이 다 바뀌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보며 한미연합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은 북한의 도발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돈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북한을 다독거리기도 하고 그러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그래서 완전히 그 오판됐죠. 틀린 것으로 판명이 됐죠. 믿음 자체가 엉터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본질은 북한은 말이죠. 전갈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을 쏴야 됩니다. 그것이 북한의 운명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 지난 정권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본질을 몰라서 그랬는가? 혹은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 정권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환상에 빠져서 환상주의적 국제정치관에 의해서 정책을 잘못하였다. 북한은 말이죠. 국가 목표상 핵무장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무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핵무장을 하려면 핵폭탄과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어느 경우라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알아듣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소프트, 아주 착하게 점잖게 하는 얘기를 김정은이 알아듣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랬죠. 특히 모택동이 그랬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는 폭력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랑 대할 때는 그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어떤 경우라도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없다. 우리가 강경 정책을 써도 하고 우리가 유화 정책을 써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강경 정책 쓰는데 그래도 하잖아. 하여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을 날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 이 지난번 정부가 이제 뭐 평화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안 했어요. 북한이 나쁜 짓을 해도 가만히 있었는데 북한의 행동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180도 다른 이런 그 대북 강경책을 한다. 강경책이라기보다도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뭐 북한이 뭐 금년 들어서만 18번째 도발을 했다고 합니다. 6월 5일까지. 그러니까 반년 사이에 18번이니까 뭐 엄청나게 부지런히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 도발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가 지금 한 달 겨우 지났는데 한 달 만에 3번을 도발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날 저녁 6시 29분쯤 평양의 순안공항 그 부근 일대에서 동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3발을 발사했다. 3발 발사했고 이제 우리나라 그 국방부가 정말 5년 만에 그것을 불상, 미상 이런 말이 아니라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가 바뀌니까 미상, 불상, 물체가 탄도미사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북한이 또 3발을 동해 바다로 향해서 발사했습니다. 5월 25일 날은 새벽 6시 무렵에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왔다가 일본을 또 갔다가 그리고 미국으로 향해서 이제 태평양을 날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바로 바이든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을 향해서 3발을 쐈는데 하나는 장거리고 하나는 중거리고 하나는 단거리죠. 단거리는 쐈다가 그냥 공중에서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실패한 거로 나타났지만은 장거리는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거, 중거리는 일본까지 갈 수 있는 거, 단거리는 한국까지 가는 거 해가지고 북한이 나름대로 그 전략을 가지고 꾀를 부려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출발한 다음에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제이크 설리반 씨가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도중에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면은 이곳에 있는 미군이 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는데 그 협박이 혹시 먹힌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3번째 도발을 6월 5일 날 아침 9시 8분부터 9시 43분까지 35분 동안에 8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제는 한두 발, 두세 발이 아니라 8발씩 그냥 발사를 하는 그런 노골적인 이제 도발을 하는데 그 발사한 곳도 4군데입니다. 4군데에서 동해바다를 향해서 8발을 쐈다. 그런데 그 한국은 지난 정부가 계속됐다 그러면은 그냥 규탄 같지 않은 성명만 발표했을 겁니다. 미상 발사체를 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대응이 달라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는 날 그날은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한반도 상공에는 미군 전투기하고 한국 전투기들이 아주 큰 공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군력이 현대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그 힘 중에 하나인데 한반도에서 공군 훈련을 그동안 쭉 있었습니다. 맥스 썬더라는 훈련이 있어가지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했어요. 근데 2018년 이후에 한국 정부가 그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도 규모도 축소됐고 그리고 이름도 없앴습니다. 이름도 없앴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다시 수립되는 바로 그 순간에 훈련 이름을 이제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한국에서 비행하는 연습해가지고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을 적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수십 대가 와서 훈련을 했고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F-35A도 같이 날았다. F-35A 여러분들이 사진 보실 텐데 이 비행기는 맨눈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느 이상 높이 뜨면은 레이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레이더에 보이지가 않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높은 고도로 날면은 북한에서 이 비행기가 들어왔는지조차 모르는 비행기다. 제가 최근에 우리 너아라 방송에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우리 둘이 몽둥이 가지고 서로 때리는데 한 사람은 까만 안대를 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까만 안대 낀 사람이 눈 뜨고 싸우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비행기들이 와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5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처음으로 도발한 데 대해서 미국은 탄도미사일 탐지하는 정찰기를 출격시켰습니다. 공중에 떠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다 보고 물론 용역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도발에 대응해서 항공모함도 한반도 주변에 배치했다. 이제 완전히 도발에 관한 그 데이터도 다 얻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 유격을 하거나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5월 25일 날 도발에 대해서는 동해바다에 미국의 B-52 폭격기가 와서 몇 시간을 동해바다를 날았습니다. B-52 폭격기는 오래된 폭격기지만은 무기를 가장 많이 싣는, 현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미국의 폭격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국 첨단 정찰기 코브라볼, 이건 또 이제 핵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그 정찰기인데, 코브라볼이 일본 오키나와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훈련만 한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이제 미사일을 그냥 같이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3발 쏘니까 우리도 3발 쏠 거야 하고서 쐈죠. 그래서 합참본부에 김준락이라는 그 공보실장이 그 대령입니다. 나와서 이제 훈련을 했다라는 사실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훈련을 그냥 북한이 동해바다로 쐈으니까 우리도 동해바다로 쐈다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쏜 그 장소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갖고 그 거리만큼 날아가는 미사일을 쏜 겁니다. 이거를 군사적으로 말하면은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하였다. 그러니까 정말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그 지점을 이제 공격해서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대비 훈련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공군에서 이제, 이것은 지금은 제일 좋은 비행기는 아닙니다. F-35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F-15K라는, 이것도 뭐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가 30여 대가 그 비행장에서 줄 서서 가는, 그러니까 이걸 엘레펀트 워크라고 그런다 했습니다. 코끼리의 걸음 훈련을 했죠. 물론 여기에는 완전 군장을 다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서 뭐 그냥 뜨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북한을 정말로 폭격해야 될 때 이 비행기가 당연히 뜰 텐데, 그 연습을 함으로 그 북한이 그 도발에 대해서 응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부터 이제 한동안 그 문재인 정부가 존속을 했죠. 약 2달 정도. 바로 그 사이에 미국이 북한이 도발한 데 대해서 미국 전투기를, 미국 함재기죠, 그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그 조지 링컨 호에서 비행기가 아예 날아와가, 에브람 링컨 호입니다. 에브람 링컨 호에서 함재기들이 아예 서해 바다까지 날아오기도 했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에브람 링컨 호가 아예 동해바다 들어와서 훈련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이 그냥 재임하고 있는 기간에라도 새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5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한 다음에 한미 양국이 함께 대응 사격을 실시한 것은 4년 10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있을 무렵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해, 아주 그 위기가 심할 때 빼놓고서는 지난 4년 10개월, 거의 5년 동안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6월 5일 날 뭐 미사일을 8발이나 발사했는데, 그 이전에도 지금 한미 양국의 그 훈련이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거 뭐 문화일보 기사지만은 미국이 F-22, F-35, 그리고 F-15 등, 그리고 FA-18, 이거 FA-18은 그 항공모함에 싣는 비행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반도 코앞에다 직결해 놓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대비 관측하기 위해서 그렇다.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응징 그 군사훈련을 아마 할 겁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주일 미군 기지에 뭐 웬만한 최고급의 비행기들을 지금 다 갖다 놓고 있다. 예. 그래서 6월 1일 현재 카데나 미군 기지에 미군 소속 전투기 최소 29대 이상이 추가 배치됐고, 그중에 F-22 랩터 전투기가 12대가 와 있다. 여러분, 그 F-22 랩터라는 비행기는 F-35보다 먼저 나온 비행기입니다. 근데 가격도 월등히 더 비싸고, F-35는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팝니다. 근데 F-22는 절대로 팔지 않아요. F-22가 얼마나 그 성능이 좋은 비행기냐면은 F-22 다음급의 비행기, F-22 다음으로 좋은 비행기
245대와 전투 연습을 해가지고 245대를 다 격출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했어요. 245대 0으로 다른 비행기를, 두 번째로 좋은 비행기를 이기는 비행기입니다. 이렇게 그 무시무시한 비행기들이 지금 한반도 근처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 와 있습니다.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진 보시겠습니다.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공모함보다는 좀 작은데 이제 거기에다 비행기를 수십 대 싣는 그런 공격용 뭐 준항공모함이죠. 이런 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트리폴리라는 이름을 가진 또는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준항공모함들이 그러니까 강습 상륙함이라고 이제 보통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배들이 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사진 보시겠습니다. 비행기를 항공모함처럼 많이 싣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실은 비행기 보니까 F-35예요. F-35면은 지금 뭐 공산국가에서는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이 자유진영에서나 갖고 있는 최고의 전투기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 대 실은 비행기들이 지금 한반도 주변에 와 있다. 이거는 북한이 뭐 도발을 할 경우에 곧바로 응징하는 그런 그 대응책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6월 6일 현충일 날 얘기했습니다. 5월 10일 날 그 취임식에서는 자유를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서 북한에 대한 통일 얘기를 하는 대신에 자유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 자유를 확대하겠다. 저는 그것을 통일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추념서 보면은 북한 미사일 대응하는 안보 능력을 대폭 늘리겠다. 그리고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가 그 국제정치학에서 배우고 국제정치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야 될 그 정상적인 국가 전략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재산 수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동안 그 이상한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군인님이 창피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 정권이라는 정권 하에서도 군인들을 참 나는 문민이야 군인이 아니야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다 군인입니다. 왜냐하면 군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 문민정부라는 시절에 어떤 장교 한 분이 저보고 저는 분명히 문민은 아닌데 국민에는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참 슬픈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참 그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은 뭐 다 참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가 이제 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8발을 쏜 것이 6월 5일인데 바로 그냥 날짜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도 8발을 쐈습니다. 북한이 8발을 쏘면은 우리도 같이 쏘는 거야. 도발 원점을 향해 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도 거기에 한 발을 그래서 우리나라 거 7발, 미국 거 1발입니다. 이거는 그 에이테킴스라는 그 무지막지한 그 미사일인데 한 300km쯤 날아갑니다. 300km쯤 날아가는데 에이테킴스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영어로는 Army Tactical Missile System입니다. 이게 미국 육군이 개발한 건데 우리가 다 수입해가지고 몇백 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300km 날아가는데 터지면은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 축구장 3개 정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축구장 3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주석궁 하나를 그냥 날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그 에이테킴스를 쐈는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산 미사일 중에 현무4라는 게 있습니다. 현무 1, 2, 3, 4인데 현무 4 미사일은 한 방으로 주석궁을 완전히 날릴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용감하지가 그동안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신문이라든가 이런데 북한 도발 시 압도적 대응하기 위해서 F-35 등 한미 전투기 20대가 서해바다를 또 날랐습니다. 7일 날. 그러니까 한미 전투기가 20대가
미국 비행기도 포함되고 대한민국 비행기 포함되고 이게 같이 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전쟁 나면 같이 하는 거니까. 미국이 함께 싸우는 거니까. 그 미국의 그 브루스 베넷 박사가 그랬죠. 전쟁 나면 한국하고 함께 싸워야 할 텐데 훈련을 안 하면 어떡하니?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북한한테 너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대가 한꺼번에 날랐으니 뭐 하늘이 대단히 뭐 시끄러웠을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사진을 제가 캡처했는데 여기는 뭐 18대가 지금 이렇게 날고 있습니다. 공격 편대군을 형성해서 이거 다 연습하는 것이죠. 진짜 상황이 발발했을 때 어떻게 가서 그 공격할 것이냐 하는 그 연습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예, 뭐 우리가 그 나중에 그 무기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얘기 뭐 할 필요가 있는데 F-35라는 아주 최신형 비행기가 여기 구입이 됐는데 우리 지금 40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폭격하러 갈 때 뭐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함께 갈 텐데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갖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는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하더라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 대응 능력은 늘지가 않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나쁜 짓을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우리는 대응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히 군사적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웬디 셔먼, 이 사람은 오바마 때도 그 한국 문제를 뭐 특별히 담당하던 사람이고 지금 이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죠. 와서 우리나라 그 외무 차관하고 6월 7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날은 일본 외무차관도 와서 세 나라 외무차관이 이제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공조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조치에다가 외교도 함께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그 외교적으로 나온 말들은 북한의 도발에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웬디 셔먼 차관이 이분은 뭐 지금 연세가 꽤 많은 사람이에요. 70대 중반쯤 된 분인데 어떤 핵실험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핵실험은 아직 안 했습니다. 북한이 6차를 2017년에 하고 아직 7차를 안 했는데 아마도 7차를 금년간 할 거다라고 보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사전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핵실험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험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고 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도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완성에 도달할 테니까. 미사일은 지금 많이 연습을 했는데 핵폭탄은 연습을 상대적으로 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를 다 한 것 같다라는 뉴스가 벌써 5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이 그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 2015년 1월 달에 한국 와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 말을 보고서 미국 사람들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고 뭐 몇 년 전에 강의할 때 이제 사용했던 자료인데 그러니까 다 뒤져서 지금 다 찾았습니다. 셔먼 장관이 그때는 차관이 아니라 웬디 셔먼 정무 담당 차관은 29일 그러니까 한국만 전문하는 29일 1월 29일입니다. 2015년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통일이 북한 비핵화의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북한 핵무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이 통일하는 것이야. 예. 바로 그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붕괴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디 셔먼이 나 거기에 동의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 목표는 비핵화된 민주주의 통일 한반도입니다. 이제 5년 동안 이 정책이 정지돼 있었습니다. 이 정책을 다시 이제 가동시키는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이라는 것을 벌써 7년 전에 미국 사람들 다 얘기했던 것이죠. 강경대응하면 전쟁 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왜 강경대응이 좋냐? 북한을 두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강경대응하면은
그럼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완성 일자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가만 놔둘 때는 막 해요. 막 합니다. 안심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응을 하면 북한이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북한이 언제 진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발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지금 말로만 한미동맹이었는데 훈련도 못했는데 뭐 미국이 혼자 와서 북한을 응징하러 오면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 위기 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미국 보고 못하겠죠.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발전 강화시킬 수 있다. 네 번째, 김정은은 모택동이 말한 바처럼 알아듣는 언어가 힘이다, 힘. 그래서 김정은이 알아듣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이다. 권력은 충고해서 넣는다고 그랬죠.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Evil is powerless if the good are unafraid. 선량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용기를 가지면 악은 무력화된다. Evil is powerless if the good are unafraid. 레이건 대통령 말처럼 선한 자들이 용감할 때 악의 힘은 무력화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쟁 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한미양국의 연합군 세력은 북한의 100배도 넘는다. 한미양국의 군사력은 북한의 100배가 넘습니다. 김정은이 자살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그러면 아마 전쟁이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자살할 사람 같아 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국제정치의 그 정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북 북한 핵실험 하려면은 큰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고 경고하겠습니다.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가 북한 핵실험하면 가서 폭격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핵실험하면 한국에 미국 핵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들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실험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그런 거 잘 고려해서 생각해 보라라고 경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